여러분, 노트북 한 번이라도 사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새 노트북을 샀습니다. 처음엔 정말 빠릅니다. 인터넷도 쌩쌩 열리고 영상도 뚝딱 재생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슬슬 이상해집니다. 인터넷 창 몇 개만 열어도 버벅댑니다. 유튜브 보면서 문서 하나 열면 뚝뚝 끊깁니다. 분명히 작년엔 이러지 않았는데. 그래서 매장에 가거나 서비스 센터에 전화합니다. 메모리를 좀 늘릴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제품은 메모리가 메인보드에 붙어 있어서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말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멀쩡한 노트북을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새 노트북을 또 삽니다. 100만원, 200만원짜리를. 그게 싫으면 느린 노트북을 그냥 참고 씁니다. 화가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라고. 노트북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기술의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노트북을 얇고 가볍게 만들기 위해 제조사들이 편의대로 메모리를 메인보드에 납땜해버린 겁니다. 소비자 입장은 뒷전이었습니다. 어차피 못 바꾸면 새 거 사겠지. 그게 30년 동안 이어진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2026년 3월 4일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베라루빈에 탑재될 소캠2의 본격적인 대량 양산에 돌입하며 이 30년 된 관행을 끝내버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메모리가 뭔지입니다. 컴퓨터 안에는 두 가지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고입니다. 사진, 영상, 문서처럼 쌓아두는 공간입니다. 컴퓨터를 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하드디스크나 SSD입니다. 또 하나는 책상입니다. 지금 당장 작업하는 것들을 올려두는 공간입니다. 컴퓨터를 끄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책상이 넓을수록 빠를수록 작업이 수월합니다. 인터넷 창 10개를 동시에 띄워도 끊기지 않고 영상 편집을 해도 버벅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메모리입니다. 책상이 좁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류가 넘칩니다. 어디다 뭘 올려놔야 할지 모릅니다. 일이 느려집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가 작으면 버벅댑니다. 느려집니다. 심하면 멈춥니다. 그러면 책상을 넓히면 되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그게 메모리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얇은 노트북들은 그 책상을 바닥에 못으로 박아버린 겁니다. 넓힐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좁은 책상이 싫으면 새 노트북을 사야 합니다. 삼성이 만든 이 새 기술은 그 못 박힌 책상을 다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더 넓은 책상으로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존보다 훨씬 넓고 훨씬 빠른 책상으로. 자, 이제 삼성이 어떻게 이걸 해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노트북 메모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구형 방식입니다. 막대기 모양의 메모리를 슬롯에 꽂는 방식입니다. 교체는 됩니다. 그런데 크고 느리고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두꺼운 옛날 노트북에 주로 쓰였습니다. 또 하나는 납땜 방식입니다. 얇고 가벼운 최신 노트북 대부분이 이 방식입니다. 메인보드에 직접 붙여버립니다. 빠르고 전기도 적게 먹습니다. 그런데 교체가 절대 안 됩니다. 용량이 부족해도 고장나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걸 사면 느리고 무겁고 빠른 걸 사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두 가지 단점을 동시에 없앴습니다. 빠르면서도 교체 가능한 메모리를 만든 겁니다. 얇은 노트북에 들어가면서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메모리입니다. 전기도 기존보다 훨씬 덜 먹습니다. 크기는 더 작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속도는 기존 교체형 메모리보다 절반 이상 빨라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실생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트북이 느려졌습니다. 2년 후에 이 기술이 들어간 노트북을 샀습니다. 또 2년이 지났습니다.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메모리를 사서 꽂으면 됩니다. 노트북은 그대로 씁니다. 돈도 아끼고 멀쩡한 노트북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노트북 사용자가 선택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가 어디냐는 겁니다. 미국입니까? 아닙니다. 일본입니까? 아닙니다. 중국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이 기술의 아이디어는 미국의 델이라는 회사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델은 이걸 직접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이지 직접 생산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국제 반도체 표준기구에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 회사들 중 누가 이걸 먼저 만들어내느냐의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 회사, 중국 회사, 여러 나라 회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그 경쟁에서 가장 먼저 개발에 성공한 것이 삼성전자였습니다. 2023년 9월의 일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가장 먼저 대량 생산을 시작한 것도 삼성전자였습니다. 세계 최초 개발, 세계 최초 양산, 둘 다 한국입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세계에서 가장 큰 노트북 회사 중 하나인 레노버가 새 노트북을 출시했습니다. 이 노트북은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처럼 별도의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트북도 핸드폰처럼 실시간으로 똑똑하게 반응하고 사용자의 습관을 배우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 노트북 안에 삼성전자가 만든 이 메모리가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초로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이 기술, 탑재 노트북이 세상에 나온 겁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이 노트북을 보면서 썼습니다. 삼성의 기술이 노트북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잠깐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 건지 좀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챗GPT 들어보셨죠? 요즘은 이런 인공지능을 서버 없이 내 컴퓨터 안에서 직접 돌리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없어도 스마트폰의 인공지능 비서처럼 내 노트북이 즉각 응답합니다. 내 정보를 서버에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내 노트북 하나로 인공지능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려면 메모리가 엄청나게 커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노트북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삼성이 만든 2세 메모리는 용량이 기존 노트북 메모리 최대치의 3배가 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서버에서나 가능했던 인공지능 작업을 노트북 한 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용량입니다. 속도는 어떻습니까? 기존 교체형 메모리보다 절반 이상 빠릅니다.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전기는 어떻습니까? 기존보다 훨씬 덜 먹습니다. 배터리가 더 오래 갑니다. 무거운 인공지능 작업을 하면서도 스마트폰처럼 전력 효율이 극대화되어 배터리 걱정을 덜 해도 됩니다. 삼성은 단순히 교체 가능한 메모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노트북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새로 정의한 겁니다. 그 정의를 한국이 내린 겁니다. 숫자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1년에 팔리는 노트북이 얼마나 될까요? 약 2억 5천만 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인데 그 5배입니다. 해마다 그만큼의 노트북이 전 세계에서 팔립니다. 그 노트북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삼성이 만든 이 메모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한 개라고 치면 해마다 2억 5천만 개의 삼성 메모리가 팔리는 겁니다. 지금도 삼성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입니다. 그런데 이세 기술이 보급되면 그 1위 자리가 더 단단해집니다. 한국의 기술이, 한국의 메모리가 전 세계 2억 5천만 대의 노트북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잠깐 역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게 1983년입니다. 그때 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가전제품이나 만들던 회사가 무슨 반도체냐고, 일본과 미국이 꽉 잡고 있는 시장에 감히 끼어들 수 있겠냐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1992년, 삼성은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때도 세계가 놀랐습니다. 또 10년 뒤 삼성은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삼성이 이번엔 또 세계 최초를 해냈습니다. 30년 된 노트북의 고질병을 고친 메모리,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줄 메모리,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세계 최초로 소비자 노트북에 탑재했습니다. 1983년에 비웃음 받던 그 회사가 이제는 전 세계가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반도체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국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경기도 수원, 경기도 화성, 경기도 평택에서 밤을 새워가며 일한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입니다. 반도체 공장 클린룸 안에서 먼지 한 톨 없는 공간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회로를 그려가며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그들이 30년 된 문제를 풀었습니다. 전 세계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불편함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노트북 사용자들 대신 해줬습니다. 앞으로 2년, 3년 후에 여러분이 새 노트북을 사게 되면 그 안에 삼성이 만든 이 기술이 들어있을 겁니다. 메모리가 느려지면 바꿔 끼울 수 있는 노트북, 인공지능을 집에서 혼자 돌릴 수 있는 노트북. 그게 가능해진 건 경기도 어딘가에서 밤새 일한 한국 엔지니어들 덕분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기술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